저희가 2부에는 1부에서 말했다시피 저희의 고민을 한번 저희가 요즘 또 갖고 있는 새로운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영 씨부터. 좋습니다. 저의 요즘 고민은 저희가 어쨌거나 연습생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왔잖아요. 스케줄이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쉬면 저의 공간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요즘 그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주 좀 힘든 고민이긴 하네. 현실적으로 진짜 공간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오히려 더 똘똘 뭉쳤으면 좋겠거든요. 되게 약간 윤호 씨는 제가 봤을 때 피할 수 없으면 비교라는 마인드가 진짜 엄청 큰 거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저는 아니 부러워요. 우영 씨 지금 24살이잖아. 네. 지극히 당연한 고민입니다. 맞지, 당연하지. 20살 때부터 보통 사람들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다 독립하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영 씨는 지금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있고 또 마우스 소리에도 키보드 소리에도 예민할 때가 일어나는 있으니까. 이불 소리 하나에도 정말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너무 나 고민이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조금은 네, 답이 없어. 어떡하냐. 아니 괜찮아요. 너무 안 네, 이제 돼. 정말 답이 없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 스트레스를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연습 시간 네. 푸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바로 네, 어. 저의 고민은 그랬습니다. 성환 씨의 고민은? 제 고민은 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높이 있고 멀리 있는데 이제 점점 몸이 안 따라주는 게 좀 고민이에요. 또 저희 직업 특성상 연예인이잖아요. 제가 리허설 때 몸이 좋지 않아서 살살해요.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참 괜찮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변했다라는 말이 누구보다 너무 듣기 싫은 사람이 듣기 싫은 사람이었어. 뭔가 형이 말했다시피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막 이런 거는 인정을 하고 근데 이거 사실 궁극적인 목표를 해결하려면 이거 운동밖에 없어요. 답이. 맞아요. 저는 사실 형이 여기에 좀 있어서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몸을 케어하는 거나 아니면 근육을 붙여서 뭐 다른 근육을 쓰게 한다거나 리허설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형이 본무대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형이 나 이제 몸이 그만큼 안 따라주는구나 인정을 하고 대신 본무대에서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들으니까 그래도 뭔가 딱 뭔가 굉장히 피적인 얘기였어.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이게 난 좋았어. 고민은 감정적인 것보다 뭔가 해결책이 필요했거든. 소호 형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게 형 또래 중에서는 형이 생각해도 제일 좋을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이건 약간 비하인드인데 이건 게릴라 활동 마치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멤버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한 게 아니었어. 우리 멤버들이 비정상적으로 센 거였어. 또 이제 저희 육성대 해봤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비교적 또래에 비해서는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것과 별개로 멤버들은 괴물이다. 괴물. 네, 상당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윤호 씨는요? 멤버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멤버들이랑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말만 좀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멤버들. 이게 약간 소통에 있어서 좀 고민인데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되게 반응하되 이제 듣기 싫은 건 되게 무시하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또 이제 같이 연습을 할 때 좀 많이 느꼈던 감정인데 윤호 씨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윤호 씨는 제가 봤을 때 좀 멤버들을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하나의 재능인데 그냥 암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영상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정말 많이 생기는 걸 저는 계속 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윤호 씨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좀 쌓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저 스스로도 이제 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한타고 라는 고민이 생겼다가도 얘기를 못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결국에는 제가 누구한테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팀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안 쓰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자존심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부 스태프들이 있고 우리 스태프들이 있고 다 멤버들이 있고 매니저님들이 있는 데서 뭐 흔히 말하는 쉬는 소리를 할 때만 안 듣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하고.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땐 단둘이 가서 대부분 1대1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멤버들은 다 오케이를 할 거예요. 아마 솔직하게 얘기하면 멤버들이 다 착해가지고 야 너 이거 이상하게 고쳐 이렇게 말 아무도 못하잖아요. 아무 연습할 때는 내 생각도 있는 거니까 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그 생각을 나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면 나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근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고생이 많죠. 뒤에 그래도 이렇게 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우리 영상 뭔가 딱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저는 뭔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상 씨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멤버들이랑도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치다가 너무 이 정도 장난 정도 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 한마디 기분이 나쁠까봐 이런 장난도 잘 못 치고 흔히 말하면 좀 쓸데없이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고민이에요. 네. 그럼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눈치를 안 보고 싶은 거죠 더 이상. 그쵸. 중간 다리를 맞춰야 되는데 그 선이 좀 고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여상 씨가 네. 눈치를 안 본다고 행동을 해도 여상 씨가 말투도 하나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절대 보일 수 없는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남이 상처받고 뭔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아니면 하나의 솔로몬은 또 하나 있어요. 멤버들끼리 친하잖아요. 네. 눈치 없이 막 장난을 쳐요. 네. 그럼 제가 진심으로 기분 나빠해요. 네. 그럼 가서 사과하면 돼요. 그런 방법. 네 미안하다. 그러면 또 그 여상 씨 입장에서 계속 기준점이 계속 생기겠죠. 난 이만큼 했는데 얘가 그럼 기분 나빠해. 멤버들을 통해서 맞춰가는 네. 느낌. 왜냐면 이게 어쨌든 계속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또 이게 사람과의 사람이 맞아, 인간의 이게 인간 또 커뮤니케이션이 케바케거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성환 씨한테도 그래요. 성환 씨 장난 이만큼 막 쳤는데 성환 씨 기분 나빠요. 다음부터 이 장난 안 쳐요. 왜냐면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구나. 그래서 방금 아랫땅을 쳐요. 그 아랫땅을 쳐서 이 사람이 손을 옮길 수 있다. 그 눈치를 이런 식으로 봐야지.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사는데. 그쵸. 예, 약간 좀 그건 것 같아. 내가 아까도 사람에서 케바케라고 했잖아. 이제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그 또 선도 따로 있는 것 같아. 오늘 여상이를 볼 때마다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맞아. 여상 씨의 배려심이 맞아. 정말 깊어서 맞아. 그래요. 근데 제가 바보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상 씨가 항상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를 너무 바보같이 해요. 맞아.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옆에 없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상 씨 정말 눈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참지 마요. 네. 정말 그런 거는 뒷수습은 저희가 할게요. 참지 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거는 너는 걱정하면서 남이 너에게 상처를 줬을 때 너는 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이 모든 것에 이거는 여상 씨의 배려심이라는 거니까 우리 멤버들은 그걸 알고 더 감사하면서 여상이랑 지낼 것이고 이렇게 여상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표현해. 알겠습니다. 그래, 야 우영이한테 좀 더 표현해. 눈치 보지 말고. 그건 그냥 이미 하고 있어. 이건 괜찮아. 안 되겠다. 저는 나쁜 남자로 컨셉 다시 잡을게요. 그래 가는 거야. 배보이 가자. 그럼 그게 마음의 동생이 고배로만 가자. 누가 책임지고 누가 치료해줄 거야. 멤버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막 진짜 말을 세게 못하는 성격이고 말을 세게 하고 싶다가도 막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한 번도 필터링 쌓이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이 둘이. 이 둘이 제일 심해. 멤버들한테도 은근히 진심으로 잘 말 못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잘 그런 사람 특히 여상이 윤호 같은 사람들이 한 번 얘기할 때는 진작에 들어줘야 되기도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보면 멤버들도 잘 이제 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연 보내신 분들 뭐 저희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셨으면 좋겠어. 네. 저는 뭐 제자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멤버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도 네,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에이티즈의 고민 상담소 이렇게 만나 뵙고요. 우리 우디 씨, 네. 네, 소감 딱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각을 잡고 네.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뭔가 하지 않더라도 스태프분들이 뭔가 많이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저는 뭐 네. 뭔가 벽을 느끼지 말고
어쨌거나 아까 윤주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한 일이다 보니까 안 어려워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네, 그게 참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같은 동료일 뿐인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케이크 패밀리 고민하지 마. 저희 그 노래 추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댕디가 마지막으로 이제 밴디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우리 케이크 패밀리 그리고 멤버들 고민보다는 더욱더 나아가자라는 말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고민보다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고! 님보다 고! 님보다 고! 자,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에이티즈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둘, 셋. MSOT 감사합니다.